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세계백화점 매장관리 지원자 이이우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학교에서 그리고 아르바이트에서 백화점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세계백화점 매장관리 지원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제 역량을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네, 무림 씨는 지금 3, 4 백화점을 다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경험하시니까 이 세 개의 백화점이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우선 롯데백화점은 이렇게 단기 프로모션, 깜짝 이벤트를 많이 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백화점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은 현대백화점은 VIP 라운지를 상당히 잘 꾸며놨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추가로 VIP 고객들의 여행을 동행을 한다든지 그런 걸 느끼면서 현대백화점이 VIP 고객 유치에 많은 힘을 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의 특색을 고루 잘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몰이나 그런 곳을 가보면은 아무래도 고객과 이게 백화점의 접점을 많이 이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롯데는 단기 프로모션이고 현대는 VIP 집중 프로모션인데 그거 두 개를 섞었는데 접점을 활용한다. 이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신세계백화점은 우선 고객 친화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신세계 스타필드몰에서는 강아지를 같이 출입시킨다든지 아니면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워킹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함으로써 고객에게 가장 다양한 경험을 드리고자 노력한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세 가지 백화점을 다 경험을 하셨는데 네. 그중에서 왜 신세계백화점으로 지원을 하셨습니까? 신세계백화점에 지원을 한 이유는 최근 트렌드에 맞는 기업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는 소유에서 경험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어떻게 얼마나 고객에게 잘 선사해 주는가가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경쟁력을 잘 갖추고 있는 기업이 신세계백화점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3사를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면접관을 만나더라도 관심 있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교 분석을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효림 씨는 일단 백화점 산업을 지원하신 거잖아요. 네.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근데 지금 백화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든지 일본은 되게 많이 망해가고 있어요. 네. 한국도 상황이 좋지 않고요. 이효림 씨가 생각하고 있는 백화점 산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백화점 산업의 전망이 안 좋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백화점 산업이 결코 망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결국에 영업을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함으로써 그 영업이 결국에 프리미엄화 되면서 백화점으로 찾는 고객들은 자신이 좀 더 대우받는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찾기 때문에 백화점 산업이 그렇게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으로서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의 니즈를 조금 더 잘 분석하고 그것을 더 잘 활용한다면은 백화점이 앞으로 더 경쟁력을 갖추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업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꼭 이 산업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떠한 전략을 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알고 있는지를 물었던 질문이었고요. 지원자의 대답 같은 경우에는 맑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고객의 입장에서요. 네. 아까 신세계백화점만의 어떤 특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보셨거나 아니면 뭐 간접이 됐건 직접이 됐건 체험하셨던 신세계백화점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점 한 가지랑 가장 아쉬웠던 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은 보통 1층에 백화점들이 해외 명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배치하는 것과 다르게 영풍문고와 이런 젊은 캐주얼 샵들을 많이 꾸며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0, 30대 유동인구들이 많은 것을
해서 그렇게 꾸며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노력들이 최근에 젊은 세대를 백화점으로 끌어내는데 신세계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롯데백화점에서나 현대백화점에서는 최근 AI나 4차 산업혁명 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함으로써 조금 젊은 디지털화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세계백화점은 기사라든지 그러한 뉴스거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매장을 좀 다녀봐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지원한 백화점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서비스가 됐건 인프라가 됐건 아니면 프로모션 전략이 됐건 꼭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의정부 백화점을 얘기했는데 의정부 신세계백화점의 매출이 높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매출이 높지 않은 백화점을 얘기한다면 나 같으면 이 백화점이 어떠한 전략을 좀 펼치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제안이 나왔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네, 야구 동아리를 하셨는데 그렇죠? 코치를 했죠? 네. 코치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였어요? 코치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팀원 간의 융화였던 것 같습니다. 야구는 사실 팀 스포츠라고 하기는 하지만 개인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코치로서 어떤 선수를 기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동아리였다 보니까 잘하는 선수를 쓰느냐 아니면은 동아리 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친구를 쓰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대화 그리고 데이터를 직접 친구들, 그 동아리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최대한 납득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혹시 야구 이런 동아리 하다 보면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투수를 하고 싶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꺼려하는 뭐 그런 포지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재능이 없는데 투수를 하고 싶어 해요. 네. 난 투수 안 시켜준다는 나갈 거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친구도 어떻게 소통했는지 어떻게 설득했는지. 네, 우선 보통 동아리에 들어와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은 투수 포지션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멋있어 보이고 열망이 크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직접적으로 제가 포수가 됨으로써 친구의 공을 객관적으로 받아보고 그들에게 평가를 들려주고 너는 이런 것을 하는 게 낫겠다. 너는 이쪽 외야수나 내야수 포지션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것을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카메라 영상을 직접 찍기도 하고 구속을 측정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조금 더 나은 포지션으로 찾아가게끔 추천하고 유도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에 다 친구들이 다 오케이를 했나요? 수긍을 하고? 네, 보통은 수긍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네. 수긍을 하지 않는다면은 더 하체 운동이라든지 그러한 다른 운동을 하려고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겠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네. 야구 동아리를 하게 되면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느냐, 승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못다 즐길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 진짜 잘하는 친구들만 계속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아리원들, 그 소외된 동아리원들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야구 동아리를 할 때, 그러니까 다 투수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그런 친구들과 어떻게 소통했느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백화점 매장 관리를 할 때 다른 매장, 여러 매장을 관리하는데 다 프로모션을 받고 싶어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매장만. 그럴 때 그럼 다른 매장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다른 담당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보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기존에 그 시리얼을 판매했다고 썼어요, 독일에서. 자, 이거를 기회가 닿아서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이거를 뭐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캐나다 메모리얼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면서 네. 거기서 국제경영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제경영 수업을 들었는데 마침 그쪽에 계신 그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이 한국인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국제경영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마케팅 세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회가 다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인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클럽에 들어가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멘트를 넣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판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적었는데요. 당시에 이 시리얼을 왜 선택하게 됐으며
판매 목표는 얼마였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길래 달성했다고 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독일 시리얼을 선택하게 된 계기에는 저희 팀원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원이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자신이 먹었던 이 시리얼 브랜드가 상당히 괜찮았다. 이것을 캐나다 친구들에게 판매해보면 어떻겠냐고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제품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었던 프로젝트인데요. 약 5주간 동안 시리얼을 한 주에 약 평균 100개 정도 판매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작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러 마케팅적인 노력에 의해서 500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500개를 5주 동안 다 파셨다고요? 네. 용량과 가격은 어떻게 됐죠? 용량은 이제 100g짜리와 200g짜리가 있었고 가격은 캐나다 달러로 7달러, 8달러에 판매했습니다. 매장 관리자로서 해야 되는 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그 매출 관리와 실적 관리인데 이 부분을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을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목표가 500개였는데 딱 500개만 팔았다.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꼬리 질문으로 사실 확인 질문들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책정 측면에서도 100g, 200g이 이제 캐나다 뭐 7달러, 8달러라면 왜 그런 가격으로 책정을 했는지, 효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하키 선수 부스만 운영해서 이런 실적을 올렸다는 거에 좀 의문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이우림 씨한테 이번에 직무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네. 영업 관리자는 어떤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업 관리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소통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통이 약간 좀 너무 추상적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소통은 무엇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소통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하고 싶은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한 것을 참고 먼저 들은 다음에 남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충분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우림 씨가 매장 아르바이트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때 근무하실 때 영업 관리자분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네,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야, 저 사람 참 일 잘한다 라고 느꼈고 어떤 경우에 왜 저렇게 하지? 라고 느꼈던 경험을 각각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블랙 컨슈머를 대처하는 방법에서 저는 그 영업 관리자의 역량을 판가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블랙 컨슈머 분들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불만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네. 영업 관리자로서는 그것을 상당히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 사항을 캐치하고 그것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영업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을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분께서 대처했던 방법은 미러링이었습니다. 우선 백화점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께서 무엇이 불만인지 그냥 하염없이 듣는 것이 그분의 첫 번째 업무였습니다. 그 이후에 고객님께서 하실 말씀이 더 없다고 판단을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 제일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좀 아쉬웠던 점은 없었어요? 영업관리자한테? 영업관리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매장을 관리하는 부분이 영업관리자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한번 쑥 둘러보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매장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점원들과 이야기하는 브랜드 사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직무 역량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생각하고 있는 매장 관리로서의 역량은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를 좀 들었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얘기한다면 그에 대한 사례를 적정하게 제시를 함으로써 면접관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답변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력서를 보니까 CS 리더 이런 교육도 받으셨고 자격증도 좀 따셨는데 고객 유형별 대응 방법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고객이 흥분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심이 많은 고객한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아무래도 우선 의심이 많은 고객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이 많은 고객님들께서는 사실 판매 사원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으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그러한 구전을 통해서 자신이 정보를 얻었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정보를 찾았다든지 그런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미러링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우선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이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상당히 그분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흥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흥분했을 때도 고객이 흥분했을 때는 네, 흥분했을 때에는 제가 먼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자리와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두 번째 업무였습니다. 왜 자리와 시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것은 서비스 경영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사람이 흥분했을 때는 그 장소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해서 그러한 것을 최대한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본인이 지금 영업관리 직무를 하면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영업관리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 중 하나가 브랜드 사원과의 친밀성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영업관리자가 직접 영업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영업관리자는 그분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내냐가 되게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분들의 영업 전략이 제 영업관리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 영업 사원들이 최대한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나 있다. 흥분한 고객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과 약간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응법이 달랐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좀 괜찮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직무에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를 물어봤는데 그리고 극복 방안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극복 방안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또 추가 질문을 했는데 면접 질문에 있어서는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보고 그런 부분들을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매장 관리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지금 이 매장 관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외향적이고 성격도 좋은 분들도 많고 스펙이 상당히 잘 갖춰졌던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저는 이 면접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많은 경험을 또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신세계백화점 매장관리 지원 신세계백화점 매장관리자가 된다면 이 앞에 계신 분들처럼 더 10년, 2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림 씨. 네. 네,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모의 면접이라서 잘 떨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 면접보다 더 떨려서 많이 좀 긴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림 씨는 면접 경험은 있으세요? 네, 상반기 때 한두 군데 면접을 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우림 씨 지금 취업 준비하는 중이잖아요. 네. 네, 원하는 기업에 또 취업하기 위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네. 부분을 아무래도 취업 지원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네.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천자를 요구하는 문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천자를 나열식으로 자기가 한 경험을 최대한 많이 쓸 것이냐 아니면은 한 가지 사항을 좀 구체화시킬 것이냐 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할까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근데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2가지씩이에요. 그래서 사실 천자에 다양한 것들을 적는다기보다는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적어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네. 3번에 지금 그래서 하나의 경험에 대해서 적어주셨잖아요. 뭐 캐나다에서 시리얼 판매하셨던 거. 그러니까 이 단순히 내 입장에서는 이거 판매할 때 난 열정이라고 하는 가치로서 적은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내가 어떤 전략을 썼는지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영업관리 직무로서 필요한 역량들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과도하게 내가 좀 욕심을 내서 나 열정을 여기서 보여줬으니까 여기서 다른 걸 보여줘야지를 하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1번과 2번, 3번 다 명실공히 하나의 좀 사례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풀어내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2번 항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번에 이제 듣기가 먼저다라고 얘기를 해서 군종 상담병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서는 이제 자기 발표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자기 발표회 같은 경우는 그냥 주장만 있어요. 예, 어떻게 설득했고 그런 부분은 없고 부족해서, 저라면 이 듣기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1분 자기소개 때도 경청을 어필했듯이 이쪽 경청 부분을 군 시절 군종 상담병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백화점에서 일할 때 이런 경청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해야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두 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천자를 하나로만 이어간다는 거는 너무 지루하고요. 네. 일단 여기에서 신세계 항목이 소제목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크게는 두 단락으로는 나눠서 소제목을 달아서 읽기는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화점 판매 사원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화점 판매 사원 같은 경우에는 영업관리자와 같이 이런 커다란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가 이렇게 거창한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중요하지 못한 업무를 수행할 때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를 어떻게 자소서에 잘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게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림 씨가 얘기했던 게 소통,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했는데 이 경험은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판매자의 입장으로서 내가 일을 할 때 이런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네. 아니면 판매자의 입장에서 고객을 만났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 프로모션이 조금 효과적이었다라는 그 직원이나 뭐 판매 관리자의 입장을 우리 관리자의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얘기해주고 대변해주는 그런 활용 방법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똑같은 100% 매장 관리자의 그런 경험을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지만 그 조직 문화를 경험했다는 건 또 큰 장점이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른 직군에 있었을 때 그 업무 경험, 입장을 얘기해 주는 것도 저는 고충이나 어떤 개선을 하는 방향에서는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네, 해결되셨다면 저희도 우림 씨 취업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네. 할게요. 먼저 과외 선생님 먼저 조언해 주세요. 예, 저는 일단 오랜만에 꺼내오는 저의 면접 이론 CEO 이론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C,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에서 본 것처럼 백화점을 위해서 준비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하는 느낌을 좀 들어서 답변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크게 흠잡고 싶지는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백화점 산업에 대해서 저는 그냥 뭐 밝다고 생각합니다의 어떤 그런 단순한 답변보다는 조금 더 깊은 통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영업관리 직무에 대해서 브랜드 관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기본에 충실하셔서 매출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영회계적인 지식 같은 거를 좀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성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칫 들으면 너무 차분해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얘기를 항상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들어준다는 어떤 입장은 느끼는 것 같은데,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약간 감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아요. 때로는 내가 얘기하면 그랬어 라고 해서 웃을 수도 있고 같이 울 수도 있고 같이 화낼 수도 있는 그런 감정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좀 하나의 일방적인 감정만을 약간 전달하는 그런 음성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인상도 굉장히 좀 좋으세요. 밝은 인상이신 것 같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상이신 것 같아서 내용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음성이 차분한 건 좋지만 가끔은 활발함, 적극성, 그 다음에 본인이 보여지는 표정에 있어서 약간의 부드러움, 그런 것만 좀 보완하시면 저는 원하시는 곳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형님도 해주세요. 네,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데요. 약간 중복된 얘기지만 좀 말씀드리면 인상은 되게 호감형이세요. 예, 그래서 특히 이런 매장 관리 쪽에, 영업 관리 쪽에 되게 적합하신 것 같고,
그리고 목소리도 되게 중저음으로 좋고요. 그리고 아이 컨택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관들과 계속 아이 컨택을 하시는 부분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잠깐 손동작에 본인이 이게 있을 때 약간 이렇게 뭐 제스처를 하려고 하는데 못 하니까 이게 약간 불안한 모습을 약간 보였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답변하실 때 이제 두 가지 답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좋았고요. 그리고 직무 역량 쪽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본인이 지금 백화점 3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소서나 면접에서 좀 약간 발휘가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어필하시면 충분히 원하는 백화점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동일한 칭찬하는 것 같은데 음성이 신뢰감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굿이라고 써놨어요. 목소리 좀 좋으시고요. 아쉬운 점은 이제 저도 느낀 건데 우리 우림 씨 입장에서 오른손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모니터링 하시면서 나중에 좀 수정을 하시고요. 저는 계속 능력을 검증하면서 아쉽다 했던 게 뭐냐면 리더십, 매출 달성 능력을 충분히 못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사람 좋고 잘 관계십을 잘 맺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인 거는 알겠는데, 그렇지만 우리 매장의 어떤 매출 목표 이걸 달성해야 되는 어떤 의지와 리더십과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 부분에서는 적극성이 좀 잘 어필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나 면접에서 그런 사례들, 관련 사례들을 좀 비중 있게 다뤄주신다면 분명히 높은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출연하셨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아, 네,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요. 신세계백화점 지원을 하고 이제 앞으로 자기소개서가 합격이 된다면 면접을 갈 텐데 지금 해주셨던 말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적극적인 의지 참 네. 보기 좋으네요. 네, 오늘 저희의 조언이 참 도움이 되어서 꼭 원하시는 곳에 입사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